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그저께 좀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서 좀 오버해서 이제 어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내슈빌 빼고는 뭐 그냥 다 틀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거는 이미 다 그 배팅 회사에서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미 적용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기들이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나올 거니까 뭐 틀린 거는 틀린 거죠. 뭐 제가 뭐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제가 좀 더 그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는 그쪽하고 연락을 많이 좀 해서 좀 점검을 잘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어차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맞을 수는 없어요. 100% 맞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잘 맞을 때도 있고 잘 틀릴 때도 있는데, 잘 맞는 기회를 최대한 늘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어쨌든 그 프로토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제 목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채널의 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축구 경기가 프로토는 없죠. 그래서 사설 경기들만 3경기 정도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2시에 있는 경기입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고요. 오늘 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들이에요. 그래서 CSK 소피아랑 NK 오시에크라는 팀들의 경기입니다. 사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팀들이긴 한데, 프로토 그냥 취미로, 그냥 기분 전환, 그냥 재미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생소한 팀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SK 소피아는 불가리아 클럽이죠. 소피아가 불가리아 수도죠. 그래서 불가리아 클럽이고요. 그 시즌 초반에,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초반 경기력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지난 경기에서 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 경기력은 완전히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슈퍼컵에서는 4대0으로 졌죠. 루도고레츠한테 4대0으로 졌고, 그다음에 이제 리그 경기에서는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같은 이제 CSK 소피아 1948이라는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는 일단은 이 경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불가리아 리그에는 CSK 소피아, 지금 소개하고 있는 CSK 소피아가 한 팀이 있고 CSK 소피아 1948이라는 팀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CSK 소피아로 같은데 한 팀이 이제 팀 창단 연도가 뒤에 붙으면서 이제 서로 다른 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두 팀은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인데 이후에 이제 팀 운영 방식을 두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창단을 해서 요 1948이라는 팀이 하부리그에서 경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승격을 해서 1부 리그에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팀이 이번 시즌 둘 다 1부 리그에 있는데 아무래도 1948이 좀 신생 팀이다 보니까 좀 전력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편이긴 하죠. 어쨌든 승격팀입니다. 그래서 승격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같은 CSK 소피아끼리 경기를 했는데 그 원래 있던 오늘 소개할 CSK 소피아가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상대팀이 승격팀이잖아요. 승격팀인데 4골을 기록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2골을 실점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수비 불안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다 정도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SK 소피아는 지금 리그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랑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비를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이렇게 현지 언론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 선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온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코흐 결정하고요. 미트코프 결정하고 발레라 등등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5명 전부 지난 시즌 거의 준주전에 가까운 핵심 선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결정하는데 하필 또 코흐가 수비수죠. 그래서 또 수비가 또 안 그래도 불안한데 수비수가 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팀은 이제 오시에크입니다. 오시에크는 그 지난 라운드에서 포곤 슈체친이라는 폴란드 클럽을 상대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고 홈에서 1대0으로 이겨서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1차전 원정 경기는 좀 밀렸어요.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무승부를 목표로 했던 만큼 뭐 공격은 최대한 자제하고 상대한테 실점을 하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주도권은 상대한테 좀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0대0이면은 오시에크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1차전 경기를 끝내고 홈으로 와서 홈에서도 좀 밀리긴 했는데 1대0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번 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골 슈제진 같은 경우는 좀 강팀이에요. 강팀이라서 폴란드에서도 최근 떠오르고 있는 팀이라서 굉장히 좀 이번 여기서 승리를 거두고 이번 라운드 진출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셰크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4명이 결정을 하는데요. 먼저 브를렉, 그 다음에 에르세그, 그 다음에 그르잔, 그 다음에 까로 이렇게 4명이 결정을 하는데 요 뒤에 두 선수는 그 주전 선수들은 아닙니다. 주전 선수는 아니고 요 사실상 위에 있는 두 선수가 주전 선수들인데 그나마도 요 친구는 준주전이기 때문에 준주전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정도로 선수 그 팀에서는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선수들이 4명이긴 하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요 친구 공격수 요 친구 하나가 그 팀에서 그나마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오시에크 쪽으로. 오시에크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떨어지는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 때문에 갈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경기는 스파르탁 트르나바랑 마카비 텔 아비브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좀 뭐 생소하실 텐데 사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시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탁 트르나바는 슬로바키아 클럽입니다. 슬로바키아 클럽이고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셉시라는 팀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한번 소개를 했다가 장렬하게 틀렸죠. 셉시라는 팀을 만나서 홈에서 0대0 원정 1대1에서 무승부를 둘 다 거두고 이번 올해부터는 이제 원정 다득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연장전 갔다가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못 가려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번 라운드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셉시하고 경기를 했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그 셉시라는 팀이 객관적인 실력에서 더 우위에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파르탁 트르나바가 승리를 거두고 이변을 일으키면서 이번 라운드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변을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이변을 일으키면서 이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게 그 베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체크해야 될 포인트겠죠. 그래서 그 지금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팀 마카비 텔 아비브는 그 지난 라운드에서 얘네도 이제 그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했죠. 얘네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몬테네그로 클럽을 상대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슈체니치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몬테네그로 클럽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당연히 진출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변은 없었고 진출을 했는데 좀 불안했죠. 그래도 경기력이. 그래서 몬테네그로 클럽하고의 실력 차이를 감안하면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이게 좀 좋은 경기력이 아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요 친구 말로는 이번 시즌에 마카비 텔 아비브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 좀 명문팀이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매년 좀 선수 변화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좋은 시즌을 가져갈 때는 나가는 선수들에 비해 들어온 선수들이 좀 실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좋거나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오는 선수들의 어떤 실력이 크게 뭐 압도적이지는 않다. 요래서 이제 그 팀을 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잘 메꿔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력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 선수들의 실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지난 시즌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리그랑 유럽 대항전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마카비 텔 아비브는 대회를 계속 떨어지고 있죠. 탈락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내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영입을 했어요. 10명 정도 영입을 했는데 얘네들이 물론 다 오늘 나오지는 않겠지만 몇 명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오늘 경기에서도 이전 경기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명이 결정하는데 에두아르도 게레로라는 파나마 친구 하나랑 그 다음에 요나탄 코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선수 모두 팀의 핵심 선수들입니다. 특히 게레로는 지난 시즌에 7골을 넣었던 팀에서 나름 주축 선수였고 코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21경기 열골 주축 공격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올해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하부리그 피사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적을 하면서 이번 주에 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팀을 나가면서 이 친구가 팀을 나가고 치르는 첫 경기가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 공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 모두 팀의 주축 선수들이고 팀에서 나름 역할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정은 이적을 하든 부상을 하든 어쨌든 결정은 결정이니까 결정을 한 이 친구들의 공백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스파르탁 트르나바가 굉장히 많이 대세를 타고 있습니다. 대세를 타고 있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저는 웬만하면 대세를 타고 있는 거를 같이 묻어가는 것보다는 그 대세를 타는 팀의 어떤 조심해야 될 점을 최대한 좀 언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딱히 찾아봐도 그렇게 뭐 위험한 요소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좀 언급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좀 정상적인 전력으로 경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마카비 텔 아비브가 유럽 대항전 경험이 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실력에서도 조금 앞서고 있다는 거, 스파르탁 트르나바에 비해서 좀 앞서고 있다는 것 정도가 스파르탁 트르나바 입장에서는 걱정거리이긴 한데, 이거는 뭐 당장 전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뭐 어떤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르나바가 그 대세를 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저도 이 정도 이유를 가지고 있는 대세라면 충분히 뭐 같이 묻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경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루체른하고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뭐 잘 아시죠? 그 스포르트 하시는 분들도 아마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3시 반 경기고요. 먼저 루체른부터. 루체른은 스위스 클럽입니다. 스위스 클럽이고 이번 시즌에 물론 스위스 리그에 좀 강한 팀들이 있죠. 바젤이나 영보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뭐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나름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아직 시즌 2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그 위치도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경기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편이에요. 스위스가 아무래도 득점이 좀 많이 나는 리그이긴 하지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최근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개막 라운드 경기를 보면은 3대4로 패배를 기록했는데 3골을 넣고도 4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했죠. 그래서 뭐 시즌 첫 경기라는 어떤 변수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상대도 시즌 첫 경기였으니까 어쨌든 조건은 동일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4골을 실점한 거는 이번 시즌 아직 수비 정돈이 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 조직력을 정돈하려면은 결국 뭐 무슨 좋은 선수들이 영입하고 이래도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개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현재 루체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오늘 경기 결장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시면은 밀러 벌써 이미 리그에서 한 경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라비, 그 다음에 은덴게, 그 다음에 캄포, 소르기치, 뭐 요런 슈르프 같은 친구들이 다 결장을 하는데, 요 친구 마지막에 있는 파스칼, 요 친구는 그 지금 한 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요. 이미 멀티 득점을 했기 때문에 2골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팀 내 최다 득점자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라비 빼고는 이미 다 이번 시즌 경기를 치른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이미 경기를 치른 친구들이 많이 결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안 그래도 수비가 불안한 상태인데 이 친구들까지 결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네덜란드 리그 클럽입니다. 네덜란드는 아직 시즌이 시작을 안 해서 뭐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만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라운드에 코소보 클럽 상대로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사실 코소보 클럽이 좀 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원정에서 비기고 홈에서 선제 실점 내줬다가 겨우 승리를 거두고 이번 라운드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 친구들 인터뷰를 보면은 그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교훈이 뭐냐면은 약체를 상대로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들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겠다, 뭐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었으니까 이 교훈을 그냥 새기지만 않겠죠. 그래도 오늘 경기도 루체른이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그 지난 코소보 클럽을 상대로 좀 힘들게 고전했던 모습을 좀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리그 개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이제 경기 감각을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은 친선 경기를 치러서 이제 경기 감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공식 경기를 치르고 있잖아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공식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죠. 상대 팀들도 전력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서 주축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주축 선수들에게 많은 시간을 부여하겠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두 명이 결장을 하는데 한 친구는 부상이고 한 친구는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약스로 이적한 이 친구가 결장을 하고 부상 중인 한 친구까지 해서 두 명이 결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장이라면 요렇게 많이 결장하는 루체른을 상대로, 그리고 수비가 불안한 루체른을 상대로는 충분히 로테르담이 원정 경기이지만 해볼만 하다. 그 다음에 지금 핸디가 영핸디죠. 영핸디라면 충분히 가볼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3경기 정도 정리를 해봤고요. 컨퍼런스 리그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팀들 간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결장 선수들이 많지 않는 한 이렇게 가져올 만한 경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경기들이 있는데 이 배당이 빠지는 거는 페이크인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페이크인 경우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 제하고 뭐 남기고 난 경기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3경기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3경기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프로토 경기는 제가 이제 농구랑 배구 뭐 이런 거 좀 올려볼까 했는데, 이 친구, 제가 이제 글을 부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일어나질 않아서 글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 경기는 올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 정도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내일 방송을 올릴 때, 만약에 주말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 내일 방송을 올릴 때, 그 영상이나 더보기란 통해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